민주당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대선 후보 경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판에 설마 하던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경선 와중에 사퇴를 한 정세균과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 표를 이 무효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무효 처리를 하느냐, 그 부분이 결국 동티가 나면서 당이 빠르게 분열되는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지지자들은 어제 밤 늦게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하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둘러싼 이 갈등, 이게 심각하다. 겉으로는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의 지금 대장동 비리에 대한 수사,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가 엮여 있는 데다가 이재명 후보 선출을 둘러싼 민주당의 주류인 친문과 또 그동안 비주류 간의 갈등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결선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 분열을 수습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다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저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내분 사태 아주 심각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민주당이 그 탈출구의 하나로 국민의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를 통한 집중적인 윤석열 죽이기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도 국민의힘 야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정말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준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이 벌어진 것은 이제 마지막 경선일인 어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광주 전남에서 아주 소폭으로 이재명이 졌지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전체 득표율에서도 55%를 넘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것이다. 어제 마지막 경선일을 맞는 데에서도 그런 예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3차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과 민주당 일반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골수 지지가 아니고 중도층에 가깝다, 일반 국민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율이 81%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 투표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쭉 이겨왔던 이재명이 28%대, 그동안 지고 있던 이낙연 후보가 62%가 넘으면서 2배가 훌쩍 넘으면서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1, 2위가 바뀌지는 않는데 이제 이재명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0%를 조금 넘는 50.2%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과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퇴를 할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낙연 후보 측이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사퇴를 한 그 후보들에 대한 그 지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전체 유효 투표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진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에는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 무효로 처리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후보가 사퇴할 경우에 그 지지한 표는 무효로 한다. 언제부터 무효로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어서 민주당 선관위에서 직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경선 처음부터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세균과 김두관은 경선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선에서 또 어떤 선거에서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 사퇴할 그때까지의 표는 유효한 것이죠. 사퇴를 하고 나면 사퇴를 한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퇴한 후보에 대해서 모여있는 그 지지율,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사퇴를 했을 경우에 언제부터 무효로 처리를 해야 하느냐? 당연히 사퇴한 그 시점부터 무효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후보끼리 담합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세균과 김두관을 지지한 그 표를 사퇴한 그 시점부터 무효로 처리하게 되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고, 경선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경선 초창기부터를 아예 무효로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 결선 투표를 안 해도 되는, 설마 하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이게 논란이 되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재명이 대세론을 달려왔거든요. 이재명이 55%대로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하겠느냐, 이 무효표를 언제 어느 시점에 처리를 해야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되는, 이렇게 예민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겠느냐 했는데 그 상황이 와버린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사실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 문제가 아니어도 지금 이재명이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후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런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언제부터 무효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딱 맞물리게 되니까 이낙연 후보 측은 당연히 경선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평소 같으면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당 후보가 뽑히게 되면 그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이 지지율도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당이 분열될 위기까지 맞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정한 것처럼 비상식적으로 아예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퇴한 후보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결선 투표는 없다, 이렇게 이재명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낙연 후보 측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 경선의 유효성 문제부터 더 나아가서 이제 대장동 비리까지 본격 거론을 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이 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처리해 준 것, 재판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뭐 등등 다른 부분은 모두 제쳐두더라도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유동규에게 향하고 있는 그 배임 말입니다. 화천대유의 돈잔치를 위해서 수천억의 재산에 피해를 준 그 배임, 유동규의 배임은 곧 바로 이재명의 배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는 뭐 개인적으로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이건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인사권, 지휘권, 결재권이 있는 관계입니다.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인사도 시장이 하고 지휘도 시장이 하고 결재도 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유동규의 배임 혐의는 곧바로 이재명의 배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느냐? 당장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 이재명이 이 같은 민간 이익 부분, 수익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재를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자료가 모두 남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후보 경선 때문에 압수수색을 미루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 검찰은 유동규의 배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성남시청 압수수색, 그 다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가, 이재명의 배임 혐의가 나오면 이것도 윤석열 후보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수천억의 배임은 무기징역이다. 후보 교체 이야기는 곧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이 내분이, 이 갈등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여기에는 그동안 비주류로 있던 이재명과 주류인 친문 간의 깊은 반목도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긴 했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이런 내분 폭풍, 이 국민의힘 야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지금 여권이 검찰과 공수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윤석열 죽이기, 그런 집중적인 윤석열 수사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그때까지 한 달 동안 검찰 공수처가 아마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다 쏟아붓게 될 것이다. 그걸 윤석열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국민의힘 지도부, 다른 후보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더 민주당은 더 큰 위기, 이재명은 더 큰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 야권에는 희망이 생기고 있다. 희망이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지지율 1위인 윤석열은 더욱 고통스러운 한 달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고맙습니다.